하지만 전주에서는 이런 병이라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야, 살아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준비된 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1955년 9월 17일에 그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배 타고 이제 가네.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천재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我不会再回来.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제 중국 인민을 도와 중국의 국가 건설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민들로 하여금 존엄이 있는 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당시 존재선의 반감 생각을 이제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런 일들은 이제 이후에도 반영이 되는데 1979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중 수교를 맺고 나서 이제 칼텍이죠. 그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우수 동문상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미국 방문도 요청을 해요. 하지만 상은 받는데 가진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있습니다. 이제 최은선 말년에 미국 이제 우주항공학회에서 또 한 번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때도 가진 않고 정식으로 이제 자기가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당시 그 메카시즘에 의해서 받았던 어떤 수모라고 할까 가택연금까지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뭐 그렇긴 했지만 이 전세션이 어떻게 이 로켓하고 우주선을 개발했냐 거기에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는 어떤 맞습니다. 역할을 했는지 뭐 지난 책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숨겨진 어떻게 보면 힘이고 배경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고 대학이나 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젠쇼스인이 막 돌아왔을 당시에는 뭐 다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 과학자들 로켓에 대해서 아는 경우 거의 없었고 그의 연구실이라고 해도 전화기 한 대 달랑 정도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니까 사실 더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쥐구어티즈 거국체제라는 거가 있어서 중국이 어떤 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하나 딱 설정을 하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투입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폭적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선이 돌아와서 56년도에 중국 과학원의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미사일과 이제 로켓 같은 거 만들어야 제작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제5연구원 원장을 이제 맡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사일과 로켓 전문적 연구를 하고 58년도에는 중국 과기대 그런 창립에도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기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중서부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연구와 실제 실험을 진행하는 기지를 만드는데 그 기밀이 어느 정도로 유지됐는가와 관련된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일화가 뭐냐면, 천세순이 하루는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일하러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실종이 됐나? 알고 보니까 1960년, 64년, 67년, 70년 약 3년 내지 4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은 한번 집문 밖을 나서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부인조차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가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신문 지면상에서 나오는 소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했구나. 그랬다고 이제 부인이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가정을 뭐 포기하고 제가 미친 사람이죠. 뭐 보면은 그런 집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무지에 맨땅에 헤딩해서 이제 달에 올라가고 위성에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 중국의 우주항공 산업 이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뭐 추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전시회전이 깔아놓은 그 밑바탕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어떤 형태로 갈까요? 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우주발사체 연구원 원장인 왕샤오진 원장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2033년에
유인 우주선을 이제 화성에 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절대 그냥 이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보여진 성과들이 이제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33년은 그렇게 해. 그럼 35년, 37년, 39년, 41년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계획과 목표들 이걸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한마디로 컨베이어 벨트식의 어떤 제도화의 단계.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다음 단계 뭐 바로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판단이 좀 드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 등을 이제 많이 쏘고 있는데 중국이 그게 국가 발전과 전략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위치 탐지라든지 추적을 할 때 GPS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것은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응용의 범위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 GPS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독자적인 시스템인 베이도 그러니까 북두 위성 올렸죠. 북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내만 아니라 국외에도 점점 이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산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만약에 GPS에 의존해서 전쟁 상황이죠. 의존해서 미사일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만약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그걸 파워 오프 해버리면 이거는 개시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자기 독자적인 베이도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전략적 의미,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5G가 아니라 6G가 되면 이 인공위성으로 이제 전파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오고 이미 중국이 베이도 우리 CC 채널에서 한번 다뤘지만 이미 150개 나라에 서비스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의 GPS 위성을 쓰지 않고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지구상에 2개의 시스템이 이미 생긴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의 통신 인프라로서 위성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또 여담입니다만 그 최근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네. 사실은 이 올림픽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중국의 북경 올림픽 이후에 거의 미국과 1등, 2등을 이제 금메달 수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이제 이 상황까지 왔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금메달을 확보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통적 강세 탁구나 이제 이런 거였지만 이번에 보면 정말 놀랍게도 100m에서 수빙탄이죠. 9초 83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과의 어떤 심리 게임이 아니라 기록 싸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접근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올라왔다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우주 항공 산업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이제 카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윈드서핑 등 이런 훈련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게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링더 투포 이제까지 하나도 없던 무의 세계에 중국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걸 돌파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 무에서 유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주항공 산업으로 대변되는 중국 과학기술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들이 많다.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의 메달이나 이제 그 메달을 획득하는 이제 종목을 보면서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결국은 우리도 뭐 양궁이 그것이 물론 선수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 과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산,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 사람 간의 그런 차이,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에도 과학 기술이 적용이 되면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중국도 이게 이제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이 뒷받침이 된 그래서 오로지 근육의 힘으로 가던 데서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하고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이제 과학적인 훈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된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과장된 해석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추론이 가능한 그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전수해션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전수해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사실 전학삼 주인제성 이게 계속 보면서요. 제가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1950년대 미국이 메카시즘의 열풍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최인셰선이 중국으로 귀국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조를 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놓고 보자는 거죠.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미국의 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최인셰선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국가 발전에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국가는 그의 귀국부터 모든 지원을 지원했다는 거. 애지중지하면서 끝까지 지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결과가 결국은 양탄일성이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중국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발탁하느냐, 또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국가의 발전과 심지어는 국가의 명운 이런 부분까지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중국이 말하는 종합 국력 이런 향상의 아주 핵심 중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념과 어떻게 보면 진영이나 이런 가르는 논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과학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런 부분에 대한 길 그것이 바로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인 국가가 결국은 발전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두냐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게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 수도 있고 고래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전수해션의 사례인 것도 같고 결국은 이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정치 역량인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정치가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과학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낙후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가르쳐 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그런 체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미국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낸다는 것, 이건 정말 무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 너무나도 대단한 역대의 4명의 이제 5명의 주석하고 이제 독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와서 문상을 할 정도의 이제 과학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말로 그렇게 겉들어 보는 것만이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박사들 이야기 중 진짜 중국 이야기 이육봉 박사의 중국 대학으로 본 중국 정치 이야기 오늘은 우주항공 얘기 또 우주항공의 아버지 전수해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